자, 이번 7번째 강의에서는 V벨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 그 5강까지 설명드렸던 도면을 다시 열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보고 자, 현재 이 그려놨던 도면으로 다시 연결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봐주세요. 자, 현재 보시고 있는 도면이 지난번부터 계속 보시던 기어박스 도면이시죠? 자, 지금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V자 모양의 형태로 생긴 V벨트죠. 이 V벨트 형태들은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방앗간 같은 데 가시면 막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V자 홈 사이에 이렇게 굵은 그 좀 줄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줄을 갖다 보면은 그 가죽처럼 생긴 아주 두꺼운 줄이 그 사이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V벨트 풀리라고 하는 것이죠. V벨트 풀리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서 도시가 될 때는요. 항상 자, 어떠한 타입인지를 미리 주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V벨트를 항상 그리실 때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이미 앞에서 자, 축을 그리신 적이 있었죠. 자, 축 지름이 지난번에 이 베어링의 안찌름 본에 의해서 자, 이 부분을 17mm로 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벨트 안에 지금 축이 들어가는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V벨트 안에도 반드시 그와 마찬가지로 지름을 17mm로 구멍을 뚫어 주셔야지 만약에 축은 17mm인데 구멍이 뭐 그것보다 작은 16이라든지 그것보다 큰 18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조립 관계가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축 안에 키가 들어갔었죠. 자, 키가 들어갔는데 축에서는 우리가 키가 들어가는 깊이만 도시를 했었지만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T2 값이었는데 자, 지금 이 V벨트 상에서 구멍에 홈을 파면서 그 키가 들어갈 T2 값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V벨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벨트의 그 규격집의 형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A타입.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자, A타입에서 보셨을 때 제일 처음에 일단 그 재어 주실 부분이요. V벨트의 전체 자, 호칭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규격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V벨트 풀리 홈의 치수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우리 문제에서 보고 있는 V벨트의 형별은 자, 아까 B형의 타입이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A타입 참 A타입이었군요. 자, A타입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 호칭경이라는 부분 아까 좀 전에 바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었었죠. 호칭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알파 값, 즉 각도 값을 의미하는 거죠. 34도가 될 수도 있고 6도가 될 수도 있고 8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를 가지고 보고 있는 문제지에서 자를 갖고 한번 V벨트의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 길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입의 V벨트 풀리. 자, 형태. 지금 여러분들 자를 가지고 제일 끝에서 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끝에서 자, 이 부분 끝까지 자, 전체 길이를 여러분들의 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자, 나오셨죠? 자, 90? 자, 6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 V벨트의 풀리의 전체 지름은 파이가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타입에서의 96을 적용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규격집을 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A형 타입에서 96, 아까 96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96은 70일 이상 100 이하에 들어가는 수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따가 V벨트를 작업을 하실 때 V자 형태의 각도는 반드시 34도로 그려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주요 지수 F값, 그 다음 L0 값, 그 다음 K 값, 그 다음 K0 값, 그 다음에 이 모서리 홈부위의 반지름값 R1, 그 다음 2, 3. 자, 이러한 값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L0 값, K 값, K0 값, 그 다음에 F 값, R 값 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L0 값에 9.2mm, 그 다음 4.5mm, 8mm, 10mm, 0.2mm, 0.5mm, 1mm, 1, 2mm. 자, 요 사이의 치수들을 자,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이 부분은 감점을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치수랑 뭐 0.1mm라도 차이가 나신다면 그것은 자, 감점을 맞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그 홈부의 치수 허용차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V벨트를 다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치수 깁시에 이제 공차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치수들 화면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자, 반드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규격집과 같이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V벨트를 캐드상에 옮겨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V벨트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화면을 자, 확대시키고요. 자, 명령어가 잘 보이도록 하게끔 해서 화면을 조금 구석으로 몰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V벨트는요, 형상이 위아래가 대칭 형태 모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실 필요가 없고요. 반을 그려서 나머지 반 같은 경우에는 미러를 시켜서 대칭 복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전체 자, 중심선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아까 전체 직경이 96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이 되는 자, 옵셋 값에서 절반이 되는 96의 반이니까 48이라는 수치를 먼저 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양쪽 폭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자로 재주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셨죠? 자, 아까 그 규격집에서 F 값이 있었죠. F라는 값을 먼저 잡아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여러분들 규격집에서 보셔도 10mm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옵셋에서 자, 10mm를 넣으시고 자, F 값을 양쪽으로 자, 10mm를 잡아주시고요. 일단 혼동이 없게끔 자, 중심선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잘라주시고요. 자, F 값과 전체 거리 길이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자, 네모나게 정확히 틀을 하나를 딱 완성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자, 제일 위쪽에서 보시면은요. K 값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찾으셨죠? K 값. 자, K 값의 그림 보시면서 제일 위에서부터 중심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중심선은 우리 교재에도 그 중심선이 똑같이 문제에도 똑같이 표기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K 값의 현재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4.5mm가 나오죠. 그러면 자, 옵셋을 실행하시고 자, 4.5를 자, 키보드에 넣고 자, 위에서부터 4.5. 바로 이 부분이 중심선인데요. 이 부분은 그 문제상에도 나와 있다라고 했었죠. 정확히 나중에 이 부분은 절대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중심선으로 바꿔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K값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K0라는 값이 있죠. K0 값은 현재 8mm. 자, 다시 한번 옵셋을 시켜서 자, 8mm를 집어넣어 주시고 자, 이 값에서 그대로 8mm를 아래쪽으로 자,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4도라는 각을 알파 값을 잡아 주셔야 하는데 자, 그 값은 그냥 잡으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규격집에 지금 보시면 L0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L0 값은 실제로 그 치수의 값이지 실제로 L0라는 형상에 대한 그 선은 없습니다. 자, L0 값이 지금
얼마냐면 9.2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34도짜리 V벨트의 각도가 바로 이 L0 값의 수치, L0와 K 값인 이 선을 지나는 교차점을 지나서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셋을 자,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9.2의 절반이 4.6이 되겠죠. 자, 양쪽으로 4.6씩을 자, 옵셋을 해서 그 위치, 바로 이 교차하는 바로 이 점의 위치가 각도선이 지나가야 할 위치죠. 그러면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X라인 무한선을 써서 앵글로 각도를 넣어서 잡아주시는데요. 34도짜리 각도이기 때문에 반반씩 각도를 잡으면 17도가 되겠지만 17도만 각도를 잡았을 때는 각도가 아주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각도로 해서 90도를 더 더해서 107도짜리의 각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각을 자, 현재 이 교차점에 갖다가 찍어주시고, 자, 미러를 시키셔서 가운데 중심축을 기점으로 반대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 L0 값 사이로 자, 각도선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L0 값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트림을 시켜서 자, 이 부분들 자, 다 선택해 가지고 한번 제가 살짝 형상을 나오게끔 하도록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지고요. 나머지 선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보셔도 V벨트 홈의 모양이 벌써 나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은 모서리 부분의 반지름, 필렛 값이죠. 모서리 부분의 반지름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끝부분에서 보시면 R1이라고 하는 치수 부분이 있는데 R1이 바로 이 부분을 뜻하죠. R1의 최대값은 0.2에서 0.5mm이기 때문에 필렛 값은 이 부분에서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크게 하셔봤자 0.5mm까지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렛 자, 반지름 선택해서 자, 반지름 치수를 0.5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자, 필렛 값의 치수를 0.5로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R2 값. R2가 바로 이 부분의 모서리인데요. R2는 0.5mm에서 최대값이 1mm이기 때문에 자, 최대값인 자, 1mm로 R을 1을 주고 자, 필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 부분은 보니까 1에서 최대값이 2mm 사이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냥 1mm로 주어도 되니까 1mm로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뭐 2mm로 주시고 싶은 분들은 2mm로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KS 규격집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잡아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작업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보시면서 나머지 형상은 그대로 자로 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로 재어가면서 다시 형상들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일 위에서부터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들은 자로 그대로 여러분들 맞춰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16mm다 그랬을 때 자, 위에서부터 16mm 치수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쪽에 해치가 들어가는 부분의 두께폭이 9mm인데 자, 4.5mm씩 잡아서 이 부분에 일단 홈을 잡습니다. 이때 자, 필렛을 잡아주려고 하는데요. 필렛 값을 자, 한 2mm 정도로 잡아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선에 필렛 값을 살짝 주고요. 이 부분도 필렛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얘하고 얘를 그냥 필렛을 넣어버리면 아무래도 이 선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필렛에서 트림의 수치를 트림의 옵션을 노 트림으로 바꿔 놓으시고 필렛을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선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 요런 남은 부위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 부위도 마찬가지로 자, 선을 그대로 잡으셔서 자, 필렛 주시고 여기도 필렛을 주셔서 자, 트림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선들은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럼 벌써 문제상에 있는 형태가 다 잡혔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꺾어지는 부분이 한 번 더 있죠. 자, 여기서부터 17mm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의 치수를 또 잡는데요. 필렛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또 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데 이 부분은 잘 보시면요. 현재 이 높이가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삐져나가서 더 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렛을 그대로 해주시고, 자, 먼저 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들은 다 지워주시고요. 자, 현재 이 부분에 그 삐져나가 있는 치수가 전체가 얼마냐면, 자, 31을 놓고요. 어디서부터냐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31mm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트림을 해서 이 부분 잘라주시고요. 자, 이 선은 자, 여기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V벨트의 반쪽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 아까 그 축 부분에 대한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축의 지름이 17mm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자, 똑같은 지름 값으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죠. 자, 17mm의 반이 8.5mm니까 자, 8.5mm의 구멍 값을 일단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이 현재 오른쪽에서 진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고 있는 이쪽 끝부분에 챔퍼를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난번 본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구멍의 끝부분에는 약간 구멍의 끝을 넓혀서 홈을 그 부품이 부드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해준다고 했었죠. 1mm 값을 이렇게 챔퍼를 해주시고요. 안에 이제 구멍 끝이 살짝 넓혀졌죠.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느 정도 V벨트의 형상이 다 나온 셈인데요. 자, 미러를 시키셔서 자, 여기 있는 형상들 중심선은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자, 미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현재 V벨트를 절단을 해서 본 치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일단 그대로 미러를 시켜봤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V벨트는 정답지를 보시면은 많이 보시겠지만 V벨트는 절반의 형상을 절단해서 나타내실 수도 있고 일부분만 파단을 해서 나머지는 외형적인 부분과 같이 나타내실 수도 있는 방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을 보면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봐주세요. 자, 현재 보시는 모델링이요. V벨트의 그 모델링을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이 부분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자, V벨트를 4분의 1을 잘라놓은 형상입니다. 이것을 이쪽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했을 때, 자, 정면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단면 부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렸던 형상이죠. 지금 이 부분은 바로 그 나중에 축이 들어갈 구멍 부분, 끝부분에 살짝 챔퍼가 돼서 구멍 끝이 넓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은 바깥의 외곽 형상에서 보신 부분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리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 안에가 지금 축이 들어갈 구멍 부분이고, 바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이 삐져나온 홈이 바로 키가 들어갈 홈이 되겠습니다. 자,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천천히 화면을 돌려드리면, 자, 옆쪽의 형상이 V벨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다시 옮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상을 보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셨죠? 자, 일단 V벨트를요, 하나 더 여유있게 카피를 해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가지 방법은 자, 일단 키를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 아까 키홈 보셨죠? 자, 이때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키 부분, 바로 지난번에 그 이 부분에 대한 축을 그려주실 때, 자, 키의 그 지름 치수에 의해서 키 값이 결정이 됐던 적이 있었죠.
자, 그 값의 KS 규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나시죠? 적용하는 축지름. 자, 그때 17mm로 해서 12mm에서 17mm 사이로 적용을 해주셨었고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서 자, T1의 기준 치수만 거의 적용을, 자, 그 부분들만 치수를 적용을 해봤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자, 키가 들어가는 깊이 말고 튀어 올라가는 높이, 즉, 이 올라가는 높이가 2.8인 이 높이가 그 V벨트 쪽에서 홈이 더 파여져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에서 T2, 좀 튀어 올라가 있는 이 부분에 관한 형상이 되겠죠. 자, 그럼 치수가 2.8mm라는 것을 보셨으니까, 자, 그대로 옮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B값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보셔야 되겠죠. 6mm였었죠. 자, 그러면 다시 오토캐드로 가서, 자, 지금 B값이 좀 전에 6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옵셋에서 3mm를 주시고, 자, 키가 지나갈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슬라이드 형식으로 쭉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키가 들어갈 홈을 파주시고요. 자, 트림을 해서 키가 들어가는 부분은 홈이 그냥 무조건 다 파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라서, 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심선은 조금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것을, 자, 이 부분의 구멍의 형상만 따로 국부투상법이라고 했었죠. 자, 키에서도 지난번 추계에서 키를 도시하는 방법에서도 구멍의 홈만 나타냈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같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자, 중심선을 잡고 일단 지름을 잡아줍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원의 구멍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B값이 나와 있는 건데, 구멍 부분을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고 홈이 더 위로 더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 이때 튀어 올라가는 T2 값이 필요했었죠. 이때 올라갔던 T2 값이 아까 보셨던 2.3mm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셋에서, 자, 2.3mm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 선을 그대로 2.3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자, 당겨주고, 자, 이제 이 선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멍이 생긴 홈 부위를 정확히 파서 나타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 선들은 다 지워주시고. 자, 어떠세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까 모델링을 보셔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까지는 완성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 중심선은 조금 끝까지 다 늘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치를 해주실 차례죠. 해치는 아까 미리 제가 반쪽을 넣고 미러를 시키지 않았냐면, 해치는 미러를 시켰을 경우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의 형상을 자, 다 해치를 넣어서 지금 미리 보기를 하시고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아, 참, 실수를 했네요. 자, 이 도면에서 잘 보시면 나사 볼트 형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5mm 중심 잡고요. 자, 이 나사 탭 구멍의 지름이 4mm네요. 자, 그래서 자, 옵셋에서 2mm를 주시고, 이 탭 구멍은 지난번에 이미 그 삼각 나사의 부분에 대해서 지름을 잡으실 때 지난번 축에서 잡아보신 적이 있었죠. 이제 그 나사가 들어가는 것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나사가 들어갈 구멍 부분을 도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중심선 살짝 잡아주시고 위로 조금 빼주시고요. 안지름은 여기는 조금 지름이 좁으니까 0.5mm 정도를 옵셋을 해서 자, 안지름을 잡아주시고요. 자, 탭의 구멍이니까 바깥쪽 지름이 가는 실선이라고 했었죠. 자,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중심선 미리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중심선이니까
자, 요 선도 아까 중심선이라서 지우시지 마시라고 했던 부분이었죠. 자, 이제는 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넣으시고, 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에 해치가 나사 부분에 안찌름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있었죠. 자, 미리 보기 해서, 자, 오케이. 끝내주시고, 자, 색깔을 빨갛게. 자, 현재 이 방법은요, V벨트 전체를 절반으로 자르셨을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도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 이 도면 아까 좀 잘못 그려서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을 일단 카피를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도면은요, 자, 다른 형상들은 다 같고요. 자, 부분적으로 아까 외형 부분을 도시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해치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을 시키실 때 스플라인 많이 쓰죠? 자, 여기서도 지금 스플라인을 쓰도록 해보겠는데요. 역시 직선을 풀어주고, 대략, 자, 아래쪽에 오스냅이 걸리니까 좀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자, 스플라인을 긋고, 자, 현재 이 부분의 형상까지는 아까와 똑같은 거죠. 나머지 선들을 그냥 무조건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들을. 그래 놓고 나서, 자, 이 부분의 끝선을 그대로 직선으로 빼주세요. 여기도 그대로 직선으로 빼주시고, 자, 이 선들을 그대로 미러를 시킵니다. 아, 조금 잘못했네요. 미러. 정확하게 하시고, 파단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선들을 잘라주시고요. 자, 이 선들의 형상은 아마 이렇게 보셔도, 아, 이게 아까 바깥에서, 외형 부분에서 본 바깥 부분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역시 파단선은 가느실선이기 때문에 빨간 색깔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해치 작업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 단면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도면에는 아마 이러한 형태도 많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절반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절반으로 그냥 반을 절단해서 나타내 주는 방식을 써도 좋으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국부투상도, 구멍에 홈만 도시하는 이 키가 들어갔던 부분들, 이런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저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래서 오늘 V벨트 풀리의 그 부분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V벨트 부분은 나중에 확대도를 꼭 한 군데씩 빼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엘립스, 자, 단축키죠. 타원을 그리는 명령인데, 엘립스를 그려주실 때는 좀 걸리적거리는, 오스냅이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꺼주시고, 대략적으로 요 한 부분을 묶어서 나중에 아까 이 필렛 들어갔던 부분의 형상을 확대도로 뽑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양쪽, 자, 두 개의 선 축을 잡아서 살짝 이렇게 길쭉하게 대략적으로 크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립스가 포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카피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옆으로 갖고 와주세요. 해치는 일반적으로 트림이 그냥 해서는 안 되죠. 해서 익스플로드로 한번 분해를 시켜주시고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타원 바깥쪽에 있는 형상들은 무조건 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자, 이제 얘네들은 자, 다 삭제해서 지워주시고요. 좀 겹쳤네요. 여기 일단 대략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형상 다 보셨으니까. 자,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져와서
이 부분은 확대 도형이기 때문에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으로 sc 넣고 자, 중심점을 잡아서 자, 2배 2를 넣고 자, 확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묶었던 이 엘립스의 색깔도 역시 빨간색, 가는색 실선으로 묶어주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도면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짧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강의를 다 소화하려고 하시면 큰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강의를 보시면서 그 부품을 5번이고 10번이고 숙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려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